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물었어요. 장모님, 저희 엄마를 아세요? 저희 엄마 성함이 최미려가 맞는데 왜 거짓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솔직하게 그렇게 묻자 엄마는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사람을 착각한 모양이야. 신경 쓰지 말게. 미안해. 나도 내려가 봐야겠어. 정화야, 엄마가 또 연락할게. 엄마, 자고 간다며. 왜 갑자기 간다고 그래? 가서 일도 좀 하고 둘이서 결혼 준비 잘하고 다 큰 성인들이니까 알아서 할 수 있지? 그럼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어머님, 모셔다 드릴게요. 친구 좀 만나고 그럴 거야. 알아서 갈게. 저희 엄마도 그렇게 다급하게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남편과 둘이 남아서 서로를 바라보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의아했어요. 하지만 저희 둘은 이미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빨리 식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더 컸습니다. 저는 따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날 일에 관해 물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또다시 한숨만 푹 내쉬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어찌 인연이 이렇게 되냐. 에휴, 다 지난 일인데. 뭐 죽은 네 아빠도 주석이 마음에 들어했고 너도 좋다고 하니까 내가 뭐 다른 소리 할 게 뭐 있어. 예식 날짜는 정했지? 엄마, 다 다음 달이에요. 그래? 빠르네. 그동안 이래저래 미뤘으니 우리 딸 결혼해서 잘 살아.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대면대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친척들은 시어머니를 보며 수군대셨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에는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에 치과 일을 그만두고 다른 치과에 다시 일을 구하려던 참이었어요. 그걸 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감자탕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일해보고 대인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너 지금 일 안 한다며? 주성이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뭐니 한다고 난리고 너라도 와서 일해야겠지? 이번에 직원 하나 그만둬서 일손 모자라 죽겠다. 어머니, 저도 제 일 해야죠. 식당 일은 일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뭐 평생 하래? 야, 고마운 줄 알아. 이렇게 잘 나가는 식당 며느리 된 걸. 이게 나중에 다 니들 재산 되는 거 아니냐? 나만 좋자고 이래? 집 해줬잖아. 집 해준 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달만 와서 도와. 시어머니가 그렇게 퍼부어댔습니다. 정말 치사스럽다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당시에 남편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 가게에 일을 하러 나가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말렸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정화야, 힘들 텐데 그냥 하지 마. 안 해도 돼. 나 이번에 본을 2차 합격하면 바로 일할 거야. 지금 당장 일자리 안 구했으니까 어머니 식당 나가서 일할게. 엄마 돈도 안 주고 부려먹을 텐데 뭐. 엄마가 감자탕 가게 그거 현성이 준다더라고. 내 동생 군대 간 현성이 알지? 한 달만 도와달라시니까 그렇게 할게. 걱정 마. 시어머니는 퍽하면 남편에게 감자탕 가게를 가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본인한테 더 효도하는 놈에게 가게를 물려주겠다면서 아들 둘 사이도 갈라놓은 거예요. 참 엄마라는 작자가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남편은 그런 게 지긋지긋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려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일하러 가지 않으면 그 성격에 더 야단이 날 것 같아서 저는 눈 딱 감고 한 달만 일해주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감자탕을 먹지 않습니다. 완전히 학을 뗐거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밥때도 챙겨주고 잘해줬습니다. 본인이 가게 2호점을 낼 생각인데 저더러 맡아서 하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게 저를 더 부려먹기 위해 한 말인 건 나중에 알았네요. 수야가, 우리 가게 장사 잘 되는 거 알지? 2호점 낼 거야.
너 이번 기회에 일 싹 빼어서 이 요점 네가 맡아서 해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해? 고생할까봐 그래? 뭔 고생을 해? 돈 관리랑 직원 관리만 하면 되는데. 잔말 말고 열심히 해. 내일은 새벽에 나와라. 새벽에요? 그저 알겠습니다 할 것이지 잔말이 많아? 새벽 5시까지 나와. 월급 두둑이 줄게. 네. 저는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리기도 했고 월급을 준다는 말을 믿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우거지를 삶고 등뼈를 수십 킬로 들어옮기고 삶고 밀린 설거지를 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 보면 허리에서 뿌드득 소리가 나고 뻐근하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한 달이 됐는데 시어머니는 약속한 월급을 당연히 주지 않았어요. 정말 착취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와 통화를 할 때는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는 사실을 숨겨왔어요. 엄마가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그렇게 한 달만 일한다는 게 3달이 되었고 저는 시어머니 식당에 가면 구역질이 나고 멀미가 나서 일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몸에 이상이 생겼다 싶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임신이라고 했습니다. 임신이세요. 무리한 일 하지 마시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식당에 나가지 않아도 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당시에 동네 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노던 남편도 제 임신 소식에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아야, 고마워. 나 다다음 달에 시험 보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 조금만 참아. 알았지? 그리고 요즘도 엄마 식당 나가는 건 아니지? 사실 남편 모르게 가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부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제가 식당 가서 일하고 있다고 하면 신경 쓸 게 뻔했으니까요. 시어머니 등살에 안 나갈 수도 없었고요. 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 초과의 상태에서 아이가 생긴 것이 정말 해방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에게 임신을 해서 일을 그만둔다고 말을 하려고 작정하고 일을 하러 갔어요. 마지막이니까 입덧이 심해도 꾹 참자 하고 새벽까지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도 일찍 가게에 나와서 저에게 타박을 놓던 중이었어요. 뭐하냐? 또 화장실 가냐? 뭔 구역질에 대고 쇼를 하고 있어? 어머니, 제가 진짜 속이 안 좋아서 사실은... 그러고 있는데 때마침 저희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괴성을 지르며 역정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장난해?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어디서 전화를 받고 있어? 당장 안 끊어? 그 바람에 저는 엄마와 통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야 했어요. 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양념을 버무리고 있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등뼈와 우거지 양념을 넣고 큰 솥에 팔팔 끓이는데 그때부터 멀미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갔는지 모릅니다. 조금 있으니 머리까지 어지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바빠 죽겠는데 뭐? 저 사실 임신했어요. 오늘부터 식당 와서 일하는 거 못하겠어요. 지금도 입덧이 심해서 구역질이라고 미치겠어요. 어머니, 저 이만 들어갈게요. 그 말을 했더니 피 굳더라고요. 저는 온몸이 쑤시고 멀미가 나서 미치겠는데 시어머니 웃음을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침 가게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제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요. 못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야, 이제는 하다하다 별소리 다 하는구나. 누구는 입덧 안 해봤어? 그러면서 하는 거지 뭔 참말이 많어.
지금 당장 일손이 부족한데 너 그만두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우리 가게 망하면 책임질 거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윽박을 지르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무상으로 뼈 빠지게 일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주성씨도 저도 어머니한테 완전 질렸어요. 감자탕 가게 저희는 물려받을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억울해서 눈물이 글썽이는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친정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환영인가 싶어서 눈을 부비려고 했어요. 그러던 찰나 벼랑간 고무장갑을 낀 시어머니로부터 싸대기가 날라왔어요. 짝소리가 나도록 세게 얻어맞은 뒤 저는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졌습니다. 어느새 홀에 꽉 차있던 손님들이 저희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말했습니다. 이 인연이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눈을 부라리고 소리를 질러? 너 인연 일하기 싫어서 애뱉지? 그 시커먼 속을 모를 줄 알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나자마자 퍽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환영인 줄 알았던 저희 친정엄마가 주먹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내리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힘없이 풀썩 제 옆으로 쓰러져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희 엄마가 곧장 일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으셨고 힘이 세셨거든요. 저는 눈물을 닦고 저희 친정엄마를 보고 말했어요. 엄마 여긴 어쩐 일로?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홀에 있는 손님들에게 외쳤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 가게 사장이 제 임신한 부당하게 부려먹고 손찌검까지 하네요. 이런 식당에서 밥이 들어가요? 손님들이 일제히 저희를 바라봤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저희 엄마를 붙잡고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돈 왜 그래? 조용히 하고 나랑 저쪽 가서 이야기해요. 조용히 해? 뭘 조용히 해? 내 딸 쥐잡듯이 잡을 때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왜? 너 최미련 인연 내가 너 모를 줄 알아? 너 우리 애들 어릴 때 고향에서 우리 집에 사기쳐서 돈 뜯어가지고 날려 사기꾼집안 딸려나냐? 그 돈으로 배불리 먹고 떵떵거리며 살았냐? 우리는 평생 원망하고 고생하고 살았어. 알아 이년아? 내 딸 시집 보낼 때 네가 뭘 했어? 그때 덮어주면 내 딸 모시고 살겠다며. 근데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너 때문에 우리 시아버지까지 화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살인자려나. 그러자 거의 대부분이던 단골 손님들이 웅성이기 시작했고 몇 안 되는 가게 직원분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시어머니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남의 눈을 의식한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저희 어머니와 저를 데리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싹싹 빌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100번 정말 잘못했어. 아이고 이제 와서 내가 너랑은 다른 사이 봐서 덮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람을 기만 해도 유분수지. 어디 내 딸 데려다가 정아야 가자. 당장 이혼해. 이딴 년의 시엠이라고. 저희 엄마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가슴이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 내가 이 감자탕 가게 쫄딱 망하게 할 거야. 네가 어떤 년인지 싸그리 다 밝힐 거라고. 요즘 소문 무서운 거 알지? 네가 어떻게 이런 가게 읽었는지 알면 사람들이 이 식당에 계속 올까? 저희 친정엄마의 말에 시어머니가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희수가 미안해. 그때는 나도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야. 우리도 그러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도 피해자야. 도박하느라 그 돈도 다 날리고 어렵게 이 감자탕 가게 일궜다고. 그 말에 저희 엄마가 화를 참지 못하고 또 손을 드셨다가 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는 변명밖에 없네. 애들이 좋다고 해서 다 지난 일이다 하고 결혼 승낙했더니 정아야 짐 싸. 나 더는 못 참어. 복수할 거야. 맘카페 거기다 싹 올릴 거다. 나한테 증거도 다 있거든. 공소시효 다 끝나서 경찰은 너 못 잡지만 내가 대신 쥐잡듯이 잡을 거야.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손짓에 쫄아서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는 저를 귀찮게 하지 않고 일도 시키지 않겠으며 제가 일한 돈과 엄마가 받은 피해 보상금을 다 지불하겠다고 애원했습니다. 그 말에 저희 엄마가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믿어? 사기꾼녀 말을 어떻게 믿냐고. 각 썼어. 라고 말씀하셨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각서를 썼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얼마 후에 각서대로 저에게 3천만 원, 저희 엄마에게는 5천만 원을 주었어요. 시어머니도 살면서 찔리는 게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세아가 내가 심통내서 미안하다. 주성이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워낙 욕심이 많아서. 그때는 저희 엄마에게서 시모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들은 후였습니다. 그런 말씀 다 부질없네요. 앞으로는 명절에도 저희 못 보실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그 이후로 저는 감자탕 가게 근처에도 가지 않고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집에서 태교를 하며 제 손재주를 발휘해서 액세서리 가게 창업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그 일에 관해 모르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돌이 되어서야 그때 일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와 저희 친정엄마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장모님, 정아야, 정말 미안해. 저희 엄마가 가족만 못 살게 한 게 아니었네요. 그 말에 저희 엄마가 제가 낳은 첫째 딸을 안고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뭐가 미안해. 자네 부모님이 저지른 짓인데. 자네 잘못은 하나도 없어. 내가 미쳤다고 우리 딸 시집 보냈겠어? 자네가 이렇게 믿음직스러우니까 결혼시켰지. 앞으로도 가정에 충실히 잘해. 그거면 됐어. 저희 엄마의 말씀에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받은 노동의 대가로 액세서리 쇼핑몰을 창업했고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어요. 몇 년 전에는 남편에게 부동산도 차려주었거든요. 남편도 부동산 운영 번듯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 셋을 낳았어요. 셋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그때 이후로 완전히 연락을 끊었는데 얼마 전에 도련님으로부터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엄마가 우리 보고 싶다고 한다네. 저희 애들 사진을 도련님이 보여줬던 모양이었습니다. 도련님이 결혼을 했다가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하고 그때까지 재혼도 못하고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어머니라면 치가 떨렸으니까요. 남편은 그래도 명절에는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 같았는데 저는 절대로 애들을 데리고 가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첫애 임신했을 때 그렇게 저를 고생시켰는데 어림도 없죠. 앞으로도 시어머니와는 절대로 볼 일 없을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도 가끔씩 그때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네 시애미는 평생 만날 생각하지 마라. 엄마는 또 그 소리야? 이제 잊어. 그리고 안 만나 절대로. 그걸 어찌 잊냐. 아휴 웬수 같은 년. 그년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래 잊자. 이제 나도 너한테 이런 소리 안 할게. 그래 엄마. 이제 우리 다 잘 사는데 좋은 생각만 하고 살자. 알았어. 대답은 그렇게 해도 시어머니 집안의 사기 행각에 저희 부모님이 평생을 고생하셨고 아버지는 좋은 날도 못 보고 돌아가셨으니 저희 엄마 가슴 깊숙한 곳에 남은 앙금이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가 없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남편과 저는 원수 집안의 자식들인데 어쩌다가 만나고 가정을 이뤄서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살고 있는 게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인연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